한국벤처농업대학 수업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우리 치유 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 강의를 들을 텐데, 우리가 농촌 하면 전에부터 이 치유의 공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농촌의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이제 잠시 잊어버렸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이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옆에 우리 농촌진흥청의 이천일 국장님을 모시고 이 치유 농업에 대해서 수업을 듣도록 할 텐데요.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요. 예. 이 국장님을 통해서 이 치유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이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새로운 추세, 치유농업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개념 및 효과, 그리고 현황 및 사례, 앞으로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벤처농업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고 그것들을 적당히 이제 넘어가면서 또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일 박사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금 뭐 다들 잘 아시죠? 벌써 1년 가까이 코로나로 모두 우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꼭 이 국민들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블루 이걸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어떤 사회복지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의 건강 문제, 서비스 산업의 창출 문제, 사회적인 통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치유농업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떤 의료를 보완해주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치유농업 가능성은 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어떤 선진국형 질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아질 수도 없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치매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이 14%가 되는 것이 이제 고령사회라는 것이 규정인데,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우울증,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정말로 국가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 치매 인구나 어떤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번 7월 17일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을 매개로 해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는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보조자 지원을 해주고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자. 그리고 어떤 보험 상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사회 서비스, 이런 예산 지원 이런 방안을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7월 17일 날 체결을 했던 MOU의 내용이었습니다. 농업계 내외부적으로도 이제 치매가 아니라 치유농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신규 소득원이 필요한 상태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확산할 필요, 그리고 농업을 통한 사회 기업 이런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농업계 외부에서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문제 해결 영역으로서 농업과의 접점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개념과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치유농업은 치유농업법이 지난 3월 달에 제정이 됐다고 민 박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법의 정의를 보면 국민의 건강 회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정의 내용입니다. 대상별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별 치유농업 효과는 우선 고객을 중심으로 볼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정감, 책임감, 소속감을 시켜준다든지, 일반 성인 입장에서 보면 안정감이라든지 사회성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감소시켜준다. 그리고 농장 기반으로서는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소득을 증대하고 다양한 고객을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효과가 되겠습니다. 산업체면은 농업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이 확대되고 어떤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 국가 및 지역 사회 차원에서 볼 때는 대표적으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지역 사회의 개발 이런 것들이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농촌진흥청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쭉 치유농업을 관련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치유농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한다,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할 수 있다, 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연구는 그동안에 이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왔던 것이 식물이라든가 농촌 환경, 또 동물 교감 치유농업의 선진 사례 효과 검증,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법제화 방안, 측정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필요가 이제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내 치유농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약 55개소 정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가면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과 같이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든가 동물, 곤충, 농촌 환경 등과 연계된 치유 기능을 상품화하는 것이 치유농업입니다. 그런 상품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원을 개발을 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시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신 것과 같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만족도 자체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약 90점 정도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88.8점이 만족도가 나왔고, 방문객이 약 1,400명 정도, 그리고 소득증대 효과가 3,800만 원, 고용 효과가 4.5명, 약 5명 정도 이렇게 이런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그 자연놀이 학교입니다. 자연놀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력에 좋은 허브, 내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 꽃 물들이기, 추억 여행, 꼼지락 토피아리, 얼른 들어도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좋은 일들이겠죠.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하고
또 이런 꽃이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향상하는 것들, 또 인지력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참여 후에 안정감이나 그 지역의 소속감이 향상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지역의 아동복지와 연계한 자연놀이 학교입니다. 어린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치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복지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방과 후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사회성 향상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완주 에버팜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완주의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팜은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바라보기, 귀 기울이기, 실천하기, 함께하기, 즐기기. 참 좋은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5가지의 치유 관점을 가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판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이미 치유농업 효과를 경험을 했고 치유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면서 본인이 치유되는 경험을 직접 하셨고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2012년에 요 에버팜 협동조합을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에버팜 협동조합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팜은 어르신들을 관찰을 했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재단이나 재봉도 하면서 이 어떤 청고쟁이라고 하는 튼튼한 그 작업복을 만드는 활동을 했고 그 과정을 청고쟁이 시스터즈라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고객 맞춤형 치유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짧게 1년, 길게는 2, 3년 정도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치유 농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한두 번 해서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겠죠.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주로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은 주로는 유럽 국가에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다만 운영하는 방법은 좀 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주관해서 이제 치유농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전국적인 지원기관을 설립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이 얘기는 이 건강보험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덜란드에서는 의료 행위의 일부로 치유농업을 보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 지역 단위로 지원기관을 설립 운영을 하고 있고 치유농장 인증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자선단체, 기업의 사회공헌을 치유농업의 주요 이제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어떤 그 기부를 통해서 치유농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도 굉장히 많은 치유농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노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국가 농림수산 정책 이렇게 정책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농업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별로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법을 제정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잘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어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아까 말씀드린 거 국민건강보험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페 농장이라는 치유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은 약 6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에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용하는 분들, 발달장애, 자폐아 및 성인, 알코올 중독, 경증 치매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이제 잔디도 넓고 땅이 이제 잘 정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요 프로그램은 치즈 만들기, 그리고 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 달걀 줍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사진에도 닭들이 굉장히 넓은 마당을 여기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드넘 가든이라는 그 치유농장을 보면은 아까도 또 역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자선단체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장이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약 30명 정도 되고 자선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부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치매 노인, 정신질환 노인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은 원예 프로그램, 원예 치료, 그리고 미술 프로그램 등등 통해서 어떤 치매 노인과 정신질환 노인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많이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노인분들이 같이 이제 원예 활동, 꽃이라든가 이런 걸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바트 베리스 호펜이라는 이거는 사실은 저 치유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이걸 직접 사회보장제도하고 연계된 치유 농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객이 한 3천 내지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은 전 국민이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심지어는 가능할 건데 사실은 그 요 사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되게 보면 이제 뭐 조교를 한다든지 산을 걷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자연을 통한 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보험회사가 선택한 것들을 2년, 그러니까 짧게는 4주, 길게는 2년 동안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고 연령별로 차별화된 치유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욕, 그 환경 속에서 냉수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치유농업을 하기 치유농업 센터를 우선 그 어떤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을 구성을 하자. 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23년까지 저희가 도농업기술원이 9개 도마다 있고 광역시 7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기관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주요 역할은 치유농업을 하는 경영체를 지원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게 대도시나 이쪽하고 연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수요하고 공급을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치유농업사의 양성기관으로서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치유농장은 저희가 우선 이제 지금 사실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러프하게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상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요양에 도움을 줄 것, 그리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유형별로 농장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회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2026년까지 500개 정도 육성을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고 있고 일상 회복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좀 지원을 하고 요양을 돕는 그런 분 당연히 이제 요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인분들 그리고 이 어떤 아프셨다가 회복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실제 이제 어떤 그 발달장애라든가 우울증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되겠는데, 특히 사실은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이게 협력기관, 농촌진흥청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가 소방발청, 요양 문제는 당연히 복지부하고 노인복지관들, 그리고 재활 문제는 복지부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인 고용공단, 이런 그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양성기관은 지정 가능 기관이 그 농촌진흥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리고 학교나 학교 내 부설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이렇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1급, 2급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1급은 좀 더 이제 덜 조금 완화된 치유농업 대상 이해 전체 124시간의 교육, 그리고 2급은 150시간의 교육, 그래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성기관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응시를 해서 치유농업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치유농장이나 마을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치유농업 협의회, 협의체, 지역별 네트워크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 이제 지역별로는 어떤 공급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 치유농업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치유농장은 그 지역의 이제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협의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치유 공급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농촌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농촌에서 또 도시로 가고, 이런 그 연계가 자유롭게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대략적인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동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저기 우리 이천일 국장님 간단하게 치유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주시고 하셔가지고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육장님 이제 올해 3월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아마 시행령을 만들고 계시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아직은 본격적으로 막 액션에 들어간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언제쯤 이게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농민들한테 실감하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치유농업과 관련된 연구 자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해왔고요. 시범 사업도 2017년 정도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만든 것은 그러니까 법이 있기 이전에 연구가 있었고 시범 사업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법을 만들므로써 굉장히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치유농업 그 어떤 기관이라든가 치유농업사 같은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뭐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치유농업사가 본격적인 치유농업사 그 인증을 받아서 치유농업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빨라야 사실은 내후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무슨 이거를 그리고 처음에 법 제정 단계에서 뭘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추이를 봐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사실은 전부터 이런 치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도 계시고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네덜란드 있을 때 보니까 그 네덜란드도 보면 우리가 알기는 다 네덜란드 하면 첨단 농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또 케어팜, 이 치유 농업 하시는 농가가 거의 뭐 1100, 1200 농가가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농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치유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본인도 네덜란드 하면 이런 첨단 농업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그런 의향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농장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쉬었다 가게 하고 싶었다. 근데 마침 그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어가지고 부인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번 우리 농장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오시게 해서 쉬었다 가게 하자. 예. 근데 당신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훨씬 더 그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신뢰가 가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제 케어팜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차원인데 제가 이제 케어팜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한편 좀 우려가 되는 게 아주 일부긴 하지만 어떤 농민들께서는 저한테 박사님 케어팜 하면 이 치유 농업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시범 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17년서부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보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치유 농업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받아서 농장을 조성한 후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뭐 그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보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농장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거기 정기적으로 치유 농장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치료가 됐건 뭐 영농 활동을 동안 치료가 됐건 어떤 치유를 받고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관련 기관들, 보건복지부 또 뭐 교육부 이런 정부 기관들하고의 연계 그리고 이것을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행위의 하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험한 상품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처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이제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강의 때 잠깐 나왔지만 이 치유 농업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치유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이미 간호사다 아니면 예. 뭐 그리 복지 뭐 1급, 2급 자격증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다시 그런 치유 농업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네덜란드의 그 농장 같은 경우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분은 농장을 운영을 하시고 부인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치유농업은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 어떤 치유 행위, 진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만일 이제 그 중증 재활 이 문제를 가지신 분이 치유농장에서 이걸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응급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막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치유농업사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뭐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은 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이제 의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저 자격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사실은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 농업 아까 강의를 보니까 네. 저는 일반적으로 이 고령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치유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치유 농업이 효과성을 입증하려고 해도 그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진흥청에서는 그 어떤 쪽에 그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치유농업 관련 연구가 이제 원예특작과학원을 중심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원예특작과학원이라고 하면 식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활승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전서부터 재활승마는 물론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지만 그게 쭉 효과가 있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요즘 이게 연구는 아니지만 요즘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도 사실은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강아지가 제일 반겨줍니다. 제일 좋아해주고 그러면 저절로 치유 효과, 치유라기보다는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법이 제정돼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또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 저희 진흥청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전체의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거기 대응해 나가는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치유의 문제니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 치유 농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그 치유 농장, 케어팜이라고 하겠죠. 갔는데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치유 농장인데요. 갔더니 거기는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치유하는 농장이었는데 처음에 농장에 가서 농장 주인이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장애인들을 공부하는 그런 연구자였는데 설명을 그분이 하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느 여자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장 주인한테 왜 주인께서 설명을 안 하시고 저분이 설명을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분이 우리 요 케어팜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을 오히려 지금은 이 농장의 매니저로 지금 이렇게 고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이었는데요. 본인께서는 15살의 미혼모가 돼서 그 충격으로 마약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그 감옥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나와서 병원도 가고 뭐 요양원 같은 데 갔겠죠. 근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치유 농장 케어팜을 알게 돼서 몇 년 되셨는데 지금은 치유가 많이 됐대요. 근데 예, 그분 예. 표현에 의하면 마약은 완전히 끊었다. 근데 그 술은 아직도 조금씩 생각이 난대요. 그것까지 끊게 되면 이제 나갈 수 있는데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국장님 말씀처럼 물론 식물에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동물에서 효과를 봤다. 네. 저를 그 말이 있는 말 농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를 이렇게 핥는 거예요. 전 그때 아 동물하고 교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정말 어쩌면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요 그 치유 농장은 범위가 굉장히 넓고 정말 아까 뭐 코로나 블루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농업이니까요. 네. 농촌에 가보면 많은 고령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농협의 예. 조합원들인데 네. 네. 사실은 농협 조합의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농협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지금 중앙회장님, 농협중앙회장님께서도 치유농업이나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농촌 지역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합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경제사업, 지역의 신용사업의 중심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제사업, 신용사업의 중심이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노인 복지, 노인 치유 이런 쪽에 또 중심 역할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농협하고 장기적으로는 MOU를 준비해서 저희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농촌진흥기관 그 시군기술센터하고 농협조합들이 같이 어떤 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구체화가 좀 더 되면 다시 한번 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또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그 강의 때 이 해외 사례 예. 쭉 말씀하셨는데 강의 자료에 없든 또 새로운 뭐 이런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은 계속 수집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마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럽도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는 이제 그러니까 농업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그거를 네덜란드는 이제 보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영국은 뭐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그 길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 사회가 진전이 됐지만 아직 어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앞섰다고 보고 근데 우리나라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사례, 선진 사례를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좀 박사님 말씀하시고 나와서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해외 출장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헌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는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아까 독일도 잠깐 치매 마을 같은 곳이 나왔고요. 네덜란드도 보면 그 이제 그 치유 농업을 좀 뛰어넘어서 치매 마을 같은 게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매 환자들이 그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제 치유를 받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이 이 치유 농업에 대해서 더 문의를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진흥청이 직접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지도 사업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지능청 본청의 직원들도 지역으로 출장을 잘 못 가고 아, 예. 또 지능센터, 기술센터? 기술센터에 네. 계신 분들도 예. 이 농민분들을 잘 못 만납니다. 아,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좀 급하게 그 내부적으로 지역의 농촌진흥기관하고 청하고의 망을 좀 급하게 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능청 저희 본청에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지역의 농촌진흥기관에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미리 얘기를 좀 해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그 본청 우선 이제 이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실 것들은 지역의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고 예. 좀 이제 그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 또는 안 돼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좀 검토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언뜻 생각난 건데, 네, 어차피 당분간은 우리가 이게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치유 농업에 대한 강의 자료라고 할까요? 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네. 예를 들면 그 노인분들을 위한 치유 농업, 예.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 농업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별로 계층별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예. 어차피 치유 농업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능청에서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예. 영상으로 이런 교육 자료를 쭉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예. 그거를 뭐 가서 한두 번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전문 지식이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교육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많은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숙제를 주는데요. 숙제를 그 총괄 안내 자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 안 그래도 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의무적으로 좀 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뭘 하든지. 특히 이제 제가 지역에 많이 다녀보면 네네. 그 협동조합, 농협이 되겠지요. 농협의 많은 조합장님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치유농업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아, 농협에서 치유농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마음만 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는 치유농장을 운영하시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또 예. 이 농협 같은 이런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지능청 입장에서 정말 이 고객을 위하는 이런 연구가 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히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좀 늘고 있는데 예. 월요일날 숙제를 다시 줘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그 농촌 지금 무슨 과죠 여기가? 저 농촌지원국의 농촌자원과입니다. 예. 아, 농촌자원과에 그러면 전화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해야 되나요? 자원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네. 그 치유농업 담당 그 지도관님, 지도사님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셔도 좋고 예. 앞으로 치유농업은 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예, 지역에서 예, 그런 재원이나 이런 예, 것들도 예.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자꾸 이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영상으로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이게 한번 온라인상으로 이 치유농업 그 심포지움을 올 연말이나 연초에 예. 화상으로 한번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치면 네.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이 국장님 요 치유농업 교육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네. 이거 심포지움을 한다 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셔서 그게 지능청이 법을 만들고 연구를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확산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심포지움 하시죠. 그러니까 숙제를 3가지나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심포지움 해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네. 온라인은 훨씬 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그런 기회를 더 네. 만들어줬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닌데 네. 그런 것들 좀 치유농업 또 외국 전문가도 한번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도 그 외국에 네, 그러니까요. 그 치유농업 전문가 몇 분 알고 계시니까 같이 저-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정말 재밌는 네. 그 뭐 네덜란드 사례는 어떻게 됐는지 네. 또 국내도 과거부터 네. 그 치유농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예. 한다 그러면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이런 심포지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숙제만 받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또 하나쯤 드려야 되니까 예. 외국 분들을 좀 아, 그럼요. 목사님께서 예. 연결시켜 주시면 사실은 네덜란드 저 와게인 대학에 있을 때 네. 그 치유 농업 전문가 그분 보면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네. 대학 교수를 하시면서 또 본인이 치유 농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연결해서 하면 이론적으로나 또 현장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 잘 들으셨죠? 우리 이철리 국장님 모시고 치유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농촌진흥청에 우리 농촌지원국에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치유 농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농촌에 가보면 하늘에 떠 있는 별, 맑은 물, 또 이쁜 잎사귀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감쾌청이란 말씀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움, 또 농촌의 감동적인 것, 또 농촌의 쾌적함, 그다음에 농촌의 이런 아름다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새로운 그 자산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그 농촌하고 결합됐을 때 우리 아름다운 농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네. 치유 농업이 한국의 농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으로 의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추농업대학 저도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청에서 하는 것들도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이 농업인 여러분들, 펜션업 대학생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박사님께 청을 드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요걸 계기로 해서 치유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잠시 10분간 쉴 텐데 쉬는 시간에도요. 이 벤처업대와 관련 영상이 또 상영될 거고요. 저는 2시 58분 그 정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